인하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모두 2시간이 주어지고 연필과 지우개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볼펜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연필로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비심의 연필을 쓰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진하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써내려가시면 될 것이고 답안지가 교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서 답안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개별 문항의 답안 작성에 제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량에 따른 감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너무 넘치는 것 주의해야 될 것이고 제시문에서 중심되는 개념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역시 감점 사유가 될 것이고 인하대의 경우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 즉 답만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1번 요약 그리고 2번에서 역시 적용 서술도 본론의 답만 곧바로 써내려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을 인용하는 서술, 제시문에 따르면 이런 식의 서술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답안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 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답안 자체가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하대는 전통적으로 언어 2문항 300자 그리고 800자 분량을 요구를 하고 있고 도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는 언어의 경우는 중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표가 난이도가 볼 것도 없는 상입니다. 2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문제로 변모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표 문제를 정확히 맞춘다면은 수능 조건 없이도 붙는 그런 합격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따라서 수리와 도표가 무척 까다로운 대학이다. 인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동안 인하대에서 출제된 모든 도표 문제를 전부 다 속속들이 연습하는 성의를 보이셔야 될 것입니다. 서술 방향에 있어서는 언어만 따져본다면 독해 그리고 독해한 것을 상황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서술까지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창의성 역시 평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제시문 구성을 보면 일단 가를 대부분 요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요약 지문에는 이 두 가지 쟁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 B, 성선, 성악 이런 식의 쟁점이 모두 포함된 한 지문을 요약을 시킨 뒤 나머지 제시문들은 이것들을 각각 뒷받침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역시 A와 B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 다에서는 A만 포괄하고 있고 라에서는 B만 포괄하고 있고 이러한 식의 4개 제시문이 흔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마까지 5개가 출제될 경우에도 역시 각각의 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지문들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되고 이 제시문들은 그 논거 자체를 적극적으로 참고 자료 삼아서 활용하는 그런 글들이 됩니다. 따라서 인하대 시험 보실 때는 제시문에 따르면 이런 표현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제시문의 근거만 간추려 놓았다가 나중에 자기 주장처럼 소화해서 쓴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2012학년도의 기출의 주제와 그리고 모의고사의 주제를 보면 주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저 학생의 교과서 수준에서 표준화의 양면성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자율과 타율의 문제 그리고 대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정도의 평이한 주제를 언어지문에서 묻고 있고 그러한 평이한 주제 속에서 반드시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쟁점은 문제 1번의 요약에서 도출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요약문을 작성하실 때 첫 번째 내가 글을 쓰듯 쓴다. 즉 제시문을 인용해서 서술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요약문은 원글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 부분 명심하십시오. 구성 자체를 바꾸지 마시고 원 구성이 주제가 나온 뒤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식으로 돼 있다면 자신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간추리고 제시문에서 개념이 나온 뒤 순기능과 역기능이 소개되어 있다면 역시 그 방식으로 그대로 요약을 해주는데 중심적인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압축해서 답안 속에 녹이려 하되 문장의 표현은 그대로 베낄수록 감점 사유가 많이 된다.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심 키워드를 반드시 찾아내서 쟁점을 정리하는 1번 요약의 글을 완성하라. 이것이 1번에 대한 접근 방향이 될 것이고
문제 2번이 800자 서술입니다. 이 800자 서술에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따라서 자신은 어느 부분에 찬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뒤 그 다음에 근거,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갖는 한계, 그리고 한계에 대한 보완, 이런 서술로 답안이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부분, 자신의 주장 부분의 분량을 60% 정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하는 부분을 40% 정도의 원고지 안배를 미리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이고, 자신의 주장 부분에 있어서 근거 1, 그리고 근거 2, 근거 3 이런 서술을 하게 될 경우 이 근거들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만들어서 상상력을 펼치지 마시고 제시문에서 주어진 중심 개념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안 속에 녹여서, 즉 용해시켜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서술을 해줘야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이해해서 그 이해한 내용들을 제시문의 중심 주장 속에 얼마나 녹여서 포함시킬 수 있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논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논거를 얼마나 사안 속에 녹여서 자기가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서 제시문에서 논거를 찾아내되 제시문을 인용하는 식의 서술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글을 다시 쓴다는 느낌으로 논거들을 활용한다. 이런 정도의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지적해서 보완하는 부분, 이 부분에 다소의 상상과 창의력이 가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한계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것을 얼마나 덮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보완 서술 역시 해주시되 분량은 40% 정도를 해주고,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한계가 지적되어서 보완되는지 이 부분은 눈여겨보시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에서 가장 높은 난코스인 도표 문제입니다. 이 도표는 오류 판단형 그리고 근거 서술형 이런 두 가지로 출제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근거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수리적 성격까지 강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도표를 주고 A, B, C, D, E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A 맞고 B 맞고 C, D 틀리고 E 맞다. 근거는 무엇이다. 이런 서술을 해주시면 되었는데, 이제는 A, B, C, D 주장이 모두 맞다. 이들이 맞다는 근거를 도표에서 찾아서 뒷받침하라. 이런 식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 문제를 접근할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중에서 바로 복합 서술이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즉, 표 1, 표 2, 표 3이 있다면 표 1과 표 2를 복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이러한 복합 판단이 분명히 하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항목끼리 결합시켜서 복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항목이 하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장에 어떤 항목이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주장은 어느 항목과 연결지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시를 안 해도 용인이 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십시오. 따라서 계산이 너무 복잡하게 된다면은 0.4분의 0.25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제시를 하고 세부적인 계산을 안 해도 용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 도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는 그러한 유형의 계산은 첫 번째는 바로 비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 개념은 남자의 경우 3시간 일해서 9만 원의 돈을 받았고, 여자의 경우 4시간 일해서 10만 원을 받았다. 이 경우 비례식의 개념을 동원하게 된다면 남자의 경우 시간당 얼마 3만 원, 여자의 경우 시간당 얼마 2.5만 원인 만큼 시간당 5천 원의 남녀 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례 개념의 문제들이 많이 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감률을 계산하는 그런 도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P에서 델타 P로 됐을 때 P분의 델타 P-P 이것이 증감률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라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연도별 증감의 추이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이 도표를 어느 정도 맞췄느냐에 따라서 인하대의 당락이 결정된다.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도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칩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